여러분 안녕하세요. 윤호애미입니다. 오늘은 부업 초보 특강 2강입니다. 오늘 2강에서는 중고책 부업으로 월 수익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솔깃한 주제죠. 실제로 제가 집에서 방앗간에서 중고책 부업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중고 책방을 열었는데 그래서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업 중에 하나거든요.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성비가 좀 좋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고책 부업이란 무엇인가? 중고책 부업은 이제 책을 저렴하게 가져와서 이제 마진을 붙여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익으로 수익을 내는 방식인데 책을 재판매하는 비즈니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고책 부업은 일단 진입 장벽이 낮죠. 특별히 뭐 자격증이라든지 엄청난 뭐 마케팅 기술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죠. 애들 책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유리한 비즈니스이고, 그리고 핸드폰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으로 뭐 사셔도 되고, 그래서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집에서 하신 다음에 이제 가져오시는 거는 현장에 가서 가져오셔야 돼요. 그래서 중고나라, 당근마켓, 알라딘 같은 앱으로 사진을 찍고 등록을 한다든지 마케팅을 해서 고객한테 의뢰를 받아서 우리가 수거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크게 복잡하게 준비 과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자본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기 투자 비용이 저는 한 10만 원대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는 몇 년 전에 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물가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20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로 초기 투자금이 많이 들진 않습니다. 그냥 운반하는 툴 그리고 뭐 기름값 이런 요 정도만 들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 투자금이 낮은 편이고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책을 일단 판매하면은 또 바로 수익이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익이 나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부업 중에 가장 좋은 부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중고책 부업을 해야 할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 되게 책 출간에 대한 수요가 많죠. 원래 많았지만 요즘 또 작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책이 계속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책들은 갈 곳이 없어요. 너무 많아지죠. 그리고 또 책이 부피가 있다 보니까 처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무겁잖아요. 그래서 책장에 진짜 계속 방치만 되는 책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씩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계속 책은 기존 책은 쌓여가는데 새로 나와야 하는 책들은 계속 나오고 또 개정되는 책들도 있거든요. 자격증 같이. 그런 책들도 계속 출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 시장이 좀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반면에 내가 새 책을 사면 또 비싸니까 중고책으로 보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판매 채널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알라딘도 있고 당근마켓, 뭐 중고나라 이런 플랫폼들이 또 활성화가 되면서 우리가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지금 온라인 환경이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이제 핸드폰 필요하고요. 핸드폰에 앱 깔아야죠. 그리고 포장할 거, 택배 박스, 그리고 운반하는 수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계좌는 여기 들어갔는데 이제 현금으로 하셔도 되고 계좌로 받으셔도 됩니다.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책이 부피가 또 있고 우리가 시간이나 운반수단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엄청 큰 돈을 막 한 번에 벌 수 있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내가 진짜 집에서 소소하게 10만 원, 뭐 20만 원, 30만 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하실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주 1회 정도는 여기에 좀 투자를 한다 하면 100만 원까지도 가능하시고요. 그 이상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만큼 하는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도 하시고,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좀 더 많이 버시는데,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것만 하시기도 하고, 트럭 같은 큰 운반 수단이 있고 공간이 또 넓기 때문에 많이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업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전업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조금 소소하게 벌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실제로 100만 원 안쪽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익을 결정하는 핵심은 이제 시간을 내가 좀 많이 들여야죠. 하루에 1 시간만 해서 100만 원 벌고 이런 것들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 시간 투자라고 했지만 실제로 마케팅을 1-2 시간 하고 가서 또 수거를 해 오고 검수하고 판매 채널에 올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에 4 시간 이상은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또 공간이 처음에는 집에서 하기 때문에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회전을 빨리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부지런히 내가 좀 하셔야 돼요. 판매를 빨리 하고 빨리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주말에 좀 시간을 내셔서 하시면 굉장히 좀 효율이 좋고요. 또 잘 팔리는 책을 선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죠. 제가 쇼츠에 올려놨어요. 책 시세 비교하는 방법.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어떤 책이 얼마에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캐치를 하셔야 합니다. 시세. 결국은 싸게 잘 사와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비싸게 팔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 소비자도 좋고, 그리고 또 우리 판매자도 좋은 그 정도의 약간 합리적인 가격, 그 정도로 감각이 좀 있으면 또 유리하고요. 판매 채널도 다양한 게 좋죠. 알라딘, 뭐 당근, 중고나라 다 다각화로 활용을 해서 하면은 더 빨리 판매가 됩니다. 이미 잘 팔리는 책은 올리자마자 딱 팔려요. 그리고 채널마다 유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팔리는 책의 종류도 다릅니다. 그래서 수익화를 결정하는 건 이 세 개인 것 같아요. 결국은 내가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하고 또 얼마나 공부를 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하냐에 따라서 수익은 달라집니다. 처음에 그래서 부업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막 거창하게 하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초보자분들한테는 일단 먼저 집에 있는 책을 먼저 판매를 해봐라. 그러면 내가 초기 투자 비용도 없고 일단 판매하는 그런 앱을 이용을 해보고 그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판매를 하면 바로 또 수익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보는 책들을 한번 올려보는 연습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같은 것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죠. 당연히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전단지를 다 돌려서 홍보를 했지만 지금 온라인이 있기 때문에 SNS로 내가 헌 책 수거해 드립니다. 안 보는 책 수거해 드려요. 이런 글을 올림에 따라서 고객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로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 를 처음에 한 번 딱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쉽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또 이 중고책 부업이 되게 하면서 좋았던 게 책의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많으니까 돈 되는 책들도 잘 골라내면 있어요. 보석 같은 책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폐업하는 뭐 만화방이라든지 책방 뭐 이런 도서관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책들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더라고요. 폐업하는 곳 가서 파지 대행도 해주고, 파지가 생각보다 우리가 차가 크면 굉장히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도 확장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다 보면은 그런 문의들이 오니까 한번 가보고 경험을 해보시면 또 알 거예요. 그래서 이 책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또 애들 책 같은 경우에는 고가 전집이 많죠. 이제 처음부터 고가 전집을 의뢰받기는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케팅 글쓰기에 따라서 그 의뢰되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고 그렇게 고객을 상담해보고 하다 보면은 그런 책들 다 의뢰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 학습을 계속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가 요령이 생겨요. 마케팅 하는 방법도 요령이 생기고, 그리고 또 수익 같은 경우도 점점 내가 좀 더 힘을 덜 들이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로드맵을 이렇게 적어 놓긴 했지만 집에 있는 책부터 파는 게 시작이에요.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 판매해보는 그 첫 경험,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팔리는 책 유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잘 팔리는 책은 사실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해보면 나오거든요. 조회수가 많다든지 수요가 많은 책들은 이미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잘 안 팔리는 책 유형을 좀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너무 오래된 책들, 그리고 유행이 좀 지난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훼손되거나 폐기가 너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개정이 계속되는 책들은 또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그리고 뭐 파지할 것들이 있어요. 뭐 책자라든지 뭐 그런 홍보 자료, 문제집 다 풀었던 거, 이런 것들은 안 팔리죠, 당연히.
종교서적은 특정한 책 빼고는 이제 안 나가는 책도 있지만 잘 나가는 책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좀 선별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안 팔리는 유형은 그냥 오래되고 수가 없는 책, 뭔가 낙서가 있고 훼손이 되고 이런 책들은 안 팔립니다. 좀 잘 팔리는 거는 저는 이제 전집 잘 팔리고요. 전집 중에서도 인기 있는 전집들이 있어요. 그런 거 잘 팔리고 절판된 도서 이번에 한강 그 작가님 책도 되게 비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좀,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그런 책들도 가격이 좀 있죠. 오히려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 올라가는 그런 책들도 있고, 이제 자격증 책도 있는데, 근데 제가 자격증 책은 실제로 수거를 해보니까 잘 팔리긴 하는데, 보통 풀었어요. 풀었기 때문에 조금 그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대신 이제 대학 교재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단가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 그래서 결국은 잘 팔리는 책 유형은 이렇게 딱 정해놨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잘 유행하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조금 다른데 그런 거는 시세 검색을 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예시로 좀 넣어놨고요.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또 넣어봤어요. 얼마로 시작할 수 있냐? 사실 집에 있는 책 바로 팔면 영원도 가능하죠. 근데 이제 뭐 끌 데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집에 끌 데가 있으면 안 사도 되지만 끌 데 없으신 분들은 사야 하고 차가 있으면 차는 구매할 필요가 없죠. 차 있으신 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무겁기 때문에. 그리고 기름값도 처음엔 들죠. 근데 내가 이 기존에 차가 있고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고 하면은 굉장히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아예 없으신 분들은 초기 자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보라고 했던 거는 이제 집에 있는 책부터 팔아보라는 경험인데 그게 가장 돈이 안 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고 하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말 비즈니스라면 마케팅도 하고 우리가 이제 준비물도 사다 보면은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들지만 이 정도는 거의 드는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동산으로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려면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10만 원, 20만 원 갖고 이 정도 가성비를 낸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너무 또 막 공부를 한다고 하루 종일 매여 있으면 힘듭니다. 사람이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일 때는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은 내가 여기에 좀 마케팅에도 투자를 하고 수강하는데 좀 투자를 하자 하면서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계속 하다 보면은 자신만의 그 툴이 생기고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빠르게 또 검수하고 사진 올리고 이런 것들이 수월해져요. 그래서 주에 저는 한 4시간 정도 하루 그렇게 딱 날 잡아서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꾸준히 수익 나더라고요.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달라요. 근데 이게 면세거든요, 책은. 근데 사업자가 이미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개개인마다 소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세무사에게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세금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사업자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전 일반 과세거든요. 근데 처음 이걸 내시는 분들은 면세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중고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그거는 일정 매출이 나야 이제 신고를 하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부분은 개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고려해서 하셔야 한다. 그래서 오늘 진짜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제가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만나봤어요. 지금 중고책 사업을 한 지가 제가 몇 년 됐기 때문에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실제로 하는 분들은 진짜 100명 중에 한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그분들이 다 수익을 내고 거기서 성과를 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 이 영상을 보고 그냥 흘려보내야지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책 한번 팔아볼까? 집에 있는 책 한번 팔아보자, 올려보자 하고 올려보는 게 저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팔리면 재밌으니까 또 계속 올리고 또 수고도 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팔아보세요.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콘텐츠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소하게 집에서 뭐 주부시라면 이제 애들 보면서 소소하게 벌 수 있고 그리고 직장인 분이라면 월급 위에 부수입을 이렇게 좀 소소하게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강에서는 SNS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익화를 할 때 글씨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첫 수익은 또 어떻게 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